네, 이번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니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전우재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전우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니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은 이제 가성칼륨이라는 물질인데요. 비료랑 의약품, 식품, 화학의 첨가제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성칼륨과 비슷한 이 탄산칼륨이 이제 매출에서 90%, 이익에서는 80%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성 칼륨을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4분기만 떼놓고 보면 실적이 컨센서스의 30% 정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화학업계 전반적으로 성과급이 더 높게 지급돼가지고 실적이 좀 덜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증설을 시작을 하면서 좀 공사 비용이 일부 또 반영이 됐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제 완료되면서 물량이 늘어나서 실적이 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도 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4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 2, 3분기 실적이 또 한번 잘 나오는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성과급과 증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작년도의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실적은 좀 추정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매출 자체는 판가의 경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에서 50%가량 매출은 늘어날 것 같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성칼륨이라는 제품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도 이익도 매출과 비례해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지금 원재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염화 관련 가격은 지금 8월부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판가의 전가가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만약에 판가 전이가 가능하다면 그 효과는 언제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판가 정가는 이미 좀 발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연화칼륨이 일단 급등한 이유는 뭐였냐면 러시아랑 벨라루스, 캐나다 이 세 가지 국가에서 염화칼륨이 생산이 되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 둘 다 수출이 좀 금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염화칼륨이 없는 상황이어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 향후에도 이 제재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염화칼륨으로 만드는 게 비료와 그리고 가성칼륨이 될 텐데, 가성칼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료랑 의약품, 식품, 화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첨가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반적인 제품을 거의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캐나다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에서 문제점이 없지만 유니드의 경쟁사들 은 절반 이상이 이제 러시아랑 벨라루스에서 이제 구입해 왔었기 때문에 연막칼륨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칼륨이 더 부족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판매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무슨 원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염화 칼륨도 그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현재 가성 탄산 칼륨 1위 업체라고 하셨는데 경쟁사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설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입 장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증설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유니드만 좀 매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성칼륨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니치 마켓이다 보니까 공장을 하나 지을 때 좀 화학은 항상 이제 대량으로 이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고객마다 소량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공장을 한 번 지으려면 고객을 한 번에
300개 이상씩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고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또 원재료 수급을 또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화학 설비 중에서 이제 PVC라는 제품 공장을 만드는 지역에서 바로 옆에서 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으로서는 신규 경쟁사들이 추가적으로 진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드만이 유일하게 증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에는 탄소 포집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탄소 포집으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탄소 포집 밸류에이션이 좀 최근에 좀 사라진 모습이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탄소 포집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향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의 이제 공정을 좀 바꿀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들을 그냥 포집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흡입제를 통해서 탄소를 이제 포집하게 되는데, 흡입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민 계열이라는 게 있고 탄산칼륨으로 또 흡입할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은 매년 향후 한 2050에서 2060년까지 매년 거의 20% 이상씩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륨 전 세계에서 50%를 만들고 있고, 탄산칼륨 매출에서는 한 10% 정도가 이미 탄소 포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투자 포인트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가격 전략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게 러시아랑 벨라루스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전쟁이 종료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고 있으면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주춤을 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 사태로 이제 벨라루스랑 같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 가스랑 유가, 비료, 곡물 전부 다 지금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제재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 염화칼륨이 이제 러시아랑 벨라루스에서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인 것만큼 염화칼륨 가격의 상승, 그리고 쇼티지가 상반기와 연간 실적 개선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올해 주가는 이제 호실적에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이제 하반기랑 내년부터는 좀 다시 탄소 포집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